1월 15일 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받아들고 있고 트럼프의 취임식, 거기다가 1월 FOMC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죠. 네, 확실히 장중에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먼저 발표가 된 PPI가 시장의 안도감을 주기는 했으나 이제 다가오는 CPI에 더 주목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 CPI에서 이 경계감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간밤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이 CPI의 선행 지표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고 인플레이션 재가열에 대한 우려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러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투자 심리도 살아나면서 3대 지수가 5일 만에 처음으로 동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 밤 CPI라는 문턱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경계감이 짙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빅테크주들의 하락에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죠. 0.23% 내린 19,000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권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고 있죠. 일단 간밤에 발표된 PPI 수치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 전년 대비로는 3.3%, 각각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PPI를 보더라도 전월 대비로는 보합, 전년 대비로 3.5%, 그러면서 각각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PPI, 내일 발표될 CPI 모두 연준의 1월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인데요. 만약에 CPI를 통해서도 물가 둔화세가 확인이 된다면 연준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금리를 내릴 만한 근거가 마련이 될 겁니다. 오늘 PPI가 나온 이후에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20년물, 30년물을 봤을 때에는 아주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2년물부터 7년물 그리고 벤치마크인 10년물까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그리고 있죠. 특히 10년물 금리는 1.3bp 전일 대비 후퇴를 하면서 4.792%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진정세를 띈 점도 긍정적이었는데요. 간밤에는 0.7% 가까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지난 5일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거기다가 이번 달 초 달러 인덱스 수준까지도 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의 이 낙폭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내림세를 그렸는데요. 특히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낙폭이 커졌다는 점이 오늘 아쉽습니다. 엔비디아가 1.6%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죠. 전일 발표됐던 바이든 정부의 추가 수출 제재안, 그 영향에 따라서 이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을 역시나 받아가고 있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이 성과가 부진했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전체 인력의 5%를 감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주가는 2.6%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3%의 상승권을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1.2% 밀려난 채 종가를 형성하는데요. 이 장중의 투심을 살렸던 뉴스로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데이터였습니다. 12월 전기차 판매량이 25% 급증한 190만 대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들려왔고요. 더불어 오는 19일부터 이 미국 안에서 틱톡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틱톡 경영권에 대한 지분을 머스크에게 매각할 거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들려왔죠. 이 틱톡을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력 역시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종목으로는 일라이 릴리 7% 가까운 낙폭이었습니다. 4분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출 전망을
수준을 실망스럽게 제시했는데요. 24년도 연간 매출액 45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밴드의 하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비만약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오늘 하루 동안의 주가 하락률까지 해서 6개월간 주가는 20% 이상 뒷걸음질 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비만약 관련주들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바이킹 테라퓨틱스 등이 관련주들로 분류가 되곤 하죠.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4.4% 하락한 80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대로 조금 좋았던 쪽으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히트맵을 들여다보신다면 이쪽에 전력 관련주들이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내릴 때 전력주들도 빠지는 흐름이 최근에는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만큼은 이 비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로 보잉입니다. 2024년도 항공기 인도 대수를 발표한 뒤에 실망감을 내렸는데요. 348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밖에 못 미치는 건데요. 경쟁사인 에어버스와 비교를 하더라도 한참 부족하죠. 에어버스는 760대가량의 인도량을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보잉의 주가는 2%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회사이 이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라이다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인데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신제품 사이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저평가돼 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라는 코멘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젠슨황 그리고 저커버그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폭락세를 면치 못했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그 외에도 양자 컴퓨터 관계자들의 몇몇 발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D-Wave CEO가 양자 컴퓨터 기술은 실존한다라면서 젠슨의 말에 반박하는 움직임도 있긴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가 48% 급등, 그 밖에 모든 종목들 다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 튀는 종목들도 생기는데요. 이 KB홈은 주택 건설업체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이 20억 달러, EPS가 2.52달러로 더블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4.9% 급등한 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체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기다리고 있던 물가 지표, 그중 첫 번째인 PPI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좋았던 성적 덕분에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좀 안도시켜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관세 정책 그리고 이민 제한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이는 전월 수치와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상승률을 0%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3%와 지난해 수치인 0.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렇게 좋은 PPI 결과가 시장의 우려감을 좀 안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PPI 전월 대비해서 0.2%가량 상승하면서 0.4%가량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3% 해당 전망치를 하회하기도 했고요. 근원 PPI도 좀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결국에 지금 도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이번 PPI 발표가 최근 원자재 하락 덕분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 덕분에 PPI가 진정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도매 가격 단의 상승폭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확실한 수요 둔화의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PI는 이제 시차를 두고 CPI에 적용이 될 텐데요. 이렇게 PPI의 하락세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CPI까지 약하게 나온다, 약한 인플레이션을 시사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까지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CPI와 PPI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할 점은 PCE 지표인데요. 연준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지표인 만큼 이번에 PCE 지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좀 우려할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지표 가운데 국내외 항공료가 급등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PPI 공개 이후에 PCE 지표를 조금 상향 조정한 상황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른 금리 인하 전망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간밤에는 PPI 인하의 덕분에 지금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97% 그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6월 내에 6월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흐름 내에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유럽연합 그리고 빅테크와의 관계 이야기인데요. 최근까지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죠. 하지만 이번에 빅테크 기업 관련된 조사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빅테크 규제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 중이며 조사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쟁당국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지배력을 조사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이어왔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큰 골자는 구글과 애플 간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리고 메타가 페이스북을 광고할 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유럽 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해당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문제까지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세 가지 규제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안을 재검토하게 된다면 확실히 규제 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올라왔고요. 확실한 것은 어떻게 규제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규제를 재검토하는 기간 내에는 모든 결정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중단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작업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는데 왜 유럽연합이 이러한 재검토 방안을 내놓았냐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금 트럼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시장 남용을 막아야 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2.0 시대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관계가 유지될지 이 재검토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유럽연합의 큰 골자와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구글의 전략적 시장 지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정한 경쟁단에서 특히나 인공지능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구글이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좀 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성하게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구글이 이에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은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구글이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될지 우선적으로 큰 골자의 재검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이 미국의 기업들이 인력 감축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왔는데요. 이 메타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간밤에 새로운 인력 감축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메타가 내놓은 저성과자 중심의 인원 감축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화요일 저성과자를 더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강도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회사 내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5%가량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2월 10일까지 통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메타는 지난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약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냐? 단연 그 중심에는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골자가 있는데요. 그 비용을 줄여서 조금 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2025년에 더 강도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된 주요 기술 개발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구축을 더 강력하게 하려는구나라는 의도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줄이겠지만 어떻게 트럼프와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마크 저커버그가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지금 커뮤니티 노트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의 플랫폼 X에서 사용하는 기조여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더 손을 내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큰 골자의 인력 감축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는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력 감축 소식이 전해졌죠. 벌써 올해만 해도 2번인데요. 지난주에도 관련 인력 감축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컨설팅 사업 부분의 채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부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매출을 잘 내지 못하는 부분은 줄이고 인공지능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전해진 이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전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전 세계의 41%가 직원을 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그렇게 많이 줄이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에 더 투자할 것이다 라는 큰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정말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원 감축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 내에서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력 감축 소식뿐만 아니라 메타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또 하나가 전해졌죠. 중국이 중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해당 매각을 머스크에게 넘기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확실히 우선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에는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전략적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메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말 머스크가 틱톡 매각을 하게 될지 매입을 하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큰 흐름을 봐서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여름까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고조시키지는 않을까 우려감이 들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간밤에는 좀 상승했습니다.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지금 96,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JP모건 측에서도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올해까지 3,000달러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78%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